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2022년 8월 20년 가까이 주둔해온 미군의 전격적 아프간 철수와 탈레반 점령, 그리고 대피하려는 민간인들로 지옥이 되어버린 카불은 전 세계 뉴스의 눈이었습니다. 미국이 20년간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30만 명의 정부군을 훈련해왔다는 사실이 무색하리만큼 아프간 붕괴는 속수무책이었고 탈레반 진군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프간에 대해 오직 그러한 것만을 듣고 합니다. 제국의 무덤, 실패한 국가, 근대화와 민주화 정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종교만이 맹위를 떨치는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뉴스는 삶의 세목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진짜 삶은 오히려 픽션 속에 있습니다. 아프간 출신 작가가 그려낸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땅을 그저 뉴스에서 보듯 아비규환의 현장으로만 기억했을 터입니다. 아프간계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는 그곳에도 곡진한 사랑과 통절한 아픔을 지닌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세 번째 소설 그리고 산이 울렸다는 두 편의 전작과 달리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그리스, 미국이라는 공간과 1949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략 60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책 제목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유머의 노래 가운데 그러자 모든 언덕이 울렸다 라는 구절에서 빌어왔다 하는데, 책을 다 읽고 나면 카불은 1제곱킬로미터에 비극은 10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아프간을 이루는 수많은 산은 통곡의 역사를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밀고 가면 작가의 자리 역시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등장인물 가운데 마르코스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카메라로 찍고 싶어하는 카불에서 구호 반원으로 활동하는 그리스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60년의 긴 시간대를 지나는 인물 나비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스는 아프간 현실에서 빗겨나 있음에도 그 땅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한 자라는 점에서 작가의 투영으로 읽힙니다. 나비는 나 마르코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걸 전쟁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쟁들이라고 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웅과 악당이 자꾸 바뀌는 전쟁들 말입니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할 때마다 옛날의 악당을 점점 더 그리워하게 되는 상황의 전쟁들 말입니다. 라고. 이 작품은 숱한 전쟁과 내란으로 얼룩져온 아프간 역사를 관통하면서 가족의 테두리를 근간으로 사랑과 배반, 고통과 헌신, 회환의 감정 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산이 울렸다는 아프간 시골의 가난한 남매 압둘라와 파리를 중심축으로 수많은 인물이 직조되는 구조입니다. 평생 노동으로 삶이 고달팠지만 가난으로 딸을 팔아 했던 아버지 사부르와 그의 자식 압둘라와 파리, 질투로 쌍둥이 언니를 죽게 했다는 죄의식을 가진 사부르의 두 번째 아내 파르와나, 보수적 아프간 사회에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프랑스계 진보적 시인 닐라와 그녀 남편이자 동성애자인 술레이만, 그리고 평생 술레이만에게 헌신했던 하인 나비 등 모든 인물은 압둘라와 파리와 연결되면서 집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 아프간 밖의 카불 구호 반원으로 활동했던 그리스인 의사 마르코스와 주변인들, 아프간계 미국인 의사 이드리스와 동생을 비롯한 여타 인물들 역시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1952년 아버지 사부르가 아들 압둘라와 딸 파리에게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득히 먼 옛날 아유불한 가난한 농부는 거인에게 아이를 내주어야만 했고 그 괴로움에 거인을 찾아가지만 부족함 없이 지내는 아이 모습에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그의 이기심으로 아이를 데려와 봤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유부는 악마의 잔인성에 치를 떨지만 악마는
잔인함과 자비심은 똑같은 색상의 음영이라며 모든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망각을 선물로 줍니다. 이 프롤로그의 의미는 완독 후 온전해집니다. 사부리 아이들 압둘라와 파리는 한 몸과도 같은 남매이지만 가난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의붓 외삼촌 나비가 파리를 자신이 일하는 카불 주인 집에 입양하도록 다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파리는 너무 어려 오빠에 대한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지만 압둘라는 평생 동생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다 죽음을 앞두고 치매로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나비는 둘을 떼어 놓았다는 죄의식에 죽기 전 파리를 찾아 그녀 뿌리를 이어주지만 그때는 이미 압둘라가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잊지 못하고 살았던 압둘라는 딸에게 여동생의 이름을 지어주고 딸은 어딘가 있을 고모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재와 망각은 남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압둘라 딸이 미지의 고모에게 써온 파리가 파리에게로 시작되는 일상의 기록들이나 편지, 이후 딸 파리가 배워둔 모국어 덕에 고모가 긴 시간의 터널 끝에서 만나게 되는 오빠에 대한 사랑의 기억은 감동입니다. 아프간의 숱한 내전과 전쟁은 그 땅의 사람들을 터전에서 밀어내었습니다. 가슴 시린 부재와 상실도 시간 앞에서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할레드 후세이니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 뿌리를 이어주는 것은 가족이고 언어라고 말입니다. 이 작품은 전작과 달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작가의 자의식이 유독 배어 있습니다. 5장에서 아프간계 미국인으로 카불로 의료봉사를 나온 이드리스는 그곳에서 만난 소녀 로시에게 깊은 연민과 친밀의 정을 느끼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자 로시가 마치 연극의 주인공이자 무모한 실수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얼굴은 파슈툰족이어도 속은 오만불손한 미국인이었고 집에 홈시어터 바꿀 돈은 있어도 얼굴 성형이 필요한 로시에게 자비로 치료해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속물로 치부해왔던 사촌 티무르가 기꺼이 그녀에게 새 삶을 만들어줍니다. 연민이라는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타인의 고통은 소비되고 유대는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성공한 아프간계 미국인에 대한 위선 말고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버지 집을 차지하려는 형이 동생 일가를 잔인하게 죽이는 과정에서 도끼로 얼굴을 잃은 로시는 간략하게 압축된 아프간 역사로 읽힙니다. 로시 가족은 의미 없는 폭력, 의미 없는 살인의 피해자였습니다. 아프간은 고대부터 역사의 길목으로서 수많은 문명이 교차했던 땅입니다. 지리적 요충지라는 그 땅의 운명은 영국과 소련, 미국을 불러들였고 그들에 대한 중호심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부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으며 무의미한 전쟁에 숱한 목숨들이 바쳐졌습니다. 그곳에도 한때 왕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나라를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필요하다면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새롭고 더 개화된 나라로 바꾸겠다라고 베일을 그만 쓰라고 했지만 여성이 남성 재산이고 생활 안에 깊이 파고든 밀착형 종교 이슬람 안에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라들과 족장들이 왕을 향해 지하들을 선포하고 수천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드는 모습이 묘사된 장면은 한 세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아프간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을 사이에 두고 세속과 원리주의 사이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내란은 결코 진보의 역사가 될 수 없고 그 사이에서 여성은 모든 차별과 억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자유롭게 유희적 삶을 살았던 여성 시인 닐라에 대한 묘사는 카불에도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인이었던 나비가 그 시절 팔과 다리를 드러낸 채 샴페인 잔을 들고 파티에서 웃던 그녀 모습을 떠올릴 때면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군주제와 공화제, 소련발 공산주의와 탈레반 신정제 등 아프간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온 나비는 지금의 탈레반이 닐라를 보았다면 어떤 짓을 했을지의 상상만으로도 몸소리가 쳐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애가 중심인 이 소설에는 참혹한 가난과 차별받는 여성의 삶, 카불과 시골의 격차, 장기 내전과 탈레반 집권 등 아프간 정치 현실이 갈피갈피마다 배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닮기보다 그 시대를 더 많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기대할 수 없고 타협 불가의 종교와 서슬퍼런 관습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옥죄는 곳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행복한 오늘의 삶은 난망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자국의 정치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그 땅에서 내전을 종식하고 어떻게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는 요원해 보입니다. 할레드 호세이니가 이 소설에서 시간뿐 아니라 공간 확대를 보여준 것은 바깥의 시선에서 고국의 문제를 보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를 배경으로 개에게 얼굴이 먹힌 8장의 탈리아 이야기는 달리 읽힙니다. 한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지녔지만 부패한 정치로 유럽의 낙오자가 된 그리스는 40년 이상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아프간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8장의 화자인 나 마르코스는 의료 지원 나온 카불의 나비집에서 유년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친구 마달리네는 남편 학대를 피해 딸 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지만 정작 친모는 남자를 따라 떠나고 탈리아를 지킨 것은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탈리아의 마스크를 벗게 합니다. 그것은 반쪽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닌 마달리네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형 의사가 된 이유에 대해 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평등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혐오하는 세계 질서에 작으나마 저항하기 위해 개에게 물린 일이 작은 소녀에게서 미래를 빼앗아가고 주방자로 만들고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는 세계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딸을 버리고 세속의 성공을 누린 탈리아 엄마나 자신이 그리 다르지 않다 여깁니다. 그들은 탈출과 개혁과 새로운 정체성을 바라고 스스로를 메어놓은 닷을 풀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지고 부서진 그녀를 끝까지 지켜준 이는 그리스에 남은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행렬에 가담한 수많은 아프간인들이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죄의식은 아닐까요? 저자의 페르소나인 마르코스는 탈리아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그것이 그녀이고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야기 밖으로 나와서 아프간 재건과 번영 역시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직면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권 탈취만이 정치의 이유가 되는 부패한 지도자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국인들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폭력의 온상에서 교육의 기회도 없이 경멸과 광기만을 주입받은 어린 탈레반들은 의미 없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갈 것입니다. 개인의 진실이 곧바로 역사의 진실은 아니며 만들어진 이야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미디어로 전해 듣는 분쟁 지역의 뉴스는 진짜 그곳 사람들의 눈물을 흥밋거리로 만듭니다. 뉴스는 한 겹의 삶일 뿐이라서 깊은 울림을 갖는 문학만이 켜켜이 얽힌 우리네 삶을 비춥니다. 소설의 끝, 파리는 오빠가 평생 간직한 상자를 여는 것으로 유년의 기억에 닿습니다. 그 안에는 유일한 진짜 가족이었던 오빠의 애정과 그리움이 화석화되어 있었습니다.
파리가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망각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설 속 잔인함과 자비심은 똑같은 세상의 음영이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삶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척박하고 가난한 땅, 사회 시스템마저 붕괴된 폭압적 사회에서 제 의지대로 살아가는 일은 더욱 지난합니다. 할레드 호세이니는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어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목적을 찾고 그걸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삶을 살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간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다.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지금의 아프간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대화는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탈레반 재집권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갈지 미루어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어떤 정치 체제를 적용해야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샤리아법이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다. 이 문장은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아프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할레드 호세이니의 안타까운 절규일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죽음만큼 불행한 삶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작품의 외연을 확장시켰으면서도 여전히 이야기의 힘을 잃지 않은 그가 아프간의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소설을 쓸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